평양순환공항의 활주로, 그 위에 서 있는 붉은 유니폼의 여성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얀 얼굴에 붉은 입술, 잘록한 허리와 늘씬한 다리. 북한 유일의 항공사 고려항공의 승무원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평양의 백조라고 불렀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유니폼 디자인을 챙길 만큼 아끼는 공화국의 얼굴이었으니까요. 해외를 제집 드나들듯 오가며 달러를 만지고 면세점 화장품을 쓰는 여자들. 겉보기에 우리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특권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백조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 물 밑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발버둥 치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은 리소연. 저는 5년 동안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려한 백조가 아니라 살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생계형 밀수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승무원 월급이 많은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월급은 북한 돈 3,000원. 장마당에서 쌀 1kg도 살 수 없는 푼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까요? 바로 해외 비행 때마다 나오는 쥐꼬리만한 체류비일비와 몰래 물건을 들여와 파는 장사로 버티는 것입니다. 북경 베이징 비행이 있는 날이면 우리는 호텔방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밥 사 먹을 돈을 아껴야 하니까요. 한국산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그렇게 모은 $2, $3를 꼬깃꼬깃 속옷 안에 숨깁니다. 그 돈이 있어야 평양에 있는 가족들이 밥을 먹습니다. 우아한 미소 뒤에 우리는 늘 배가 고팠고 돈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숨 걸고 달러를 모으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당에 충성하며 사신 고지식한 노동당원이었습니다. 당이 밥 먹여준다며 평생을 바치셨지만 당이 아버지에게 준 것은 훈장 몇 개와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잘 먹지 못한 탓에 간이 나빠지셨고 결국 간경화로 쓰러지셨습니다. 배가 임산부처럼 복수가 차올라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 아버지. 평양의 병원이라는 곳은 기가 찼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요양이나 하시오. 의사는 냉정했습니다. 제가 울며불며 매달리자 의사가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중국산 알부민 주사가 직방인데 그게 비싸요. 장마당에서 한 병에 $50는 할 겁니다. 그거라도 구해서 마치면 몇 년은 더 사십니다. $50. 일반 노동자의 10년치 월급. 하지만 저에게는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독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에게 팁을 받자.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 팔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리 아버지 주사약 값은 벌어야 한다. 어느 날 베이징 비행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눈을 피해 몰래 호텔을 빠져나와 중국 약국으로 달렸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모아둔 $100를 내밀었습니다. 알부민 주세요. 제일 좋은 거로 2병 주세요. 약사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약을 내주었습니다. 차가운 유리병 2개. 이것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 복수가 빠지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저는 약병을 가슴에 품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세관 검사. 승무원들은 일반 승객보다 더 혹독한 검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외부 정보를 들여오거나 밀수를 한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약이 걸리면 약을 뺏기는 건 둘째치고 저는 비사회주의 물품 반입으로 생활 총합 입한 무대에 서야 하고 재수 없으면 승무원 옷을 벗어야 합니다. 평양순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차가운 평양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세관원들의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동무들, 오늘 전수조사야. 가방 다 열어.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 넣으면 100% 걸립니다. 숨길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제 몸.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니폼 단추를 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약병 2개. 저는 그것을 제 브래지어 안쪽 깊숙한 곳 가슴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팬티 고무줄 사이에도 $10짜리 지폐 뭉치를 끼워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유니폼 위로 티가 나지 않을까? 숨을 크게 쉬면 약병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식은 땀이 화장을 뚫고 흘러내렸습니다. 할 수 있다. 소연아, 이건 마약이 아니야. 아버지 살리는 약이야. 제발,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지. 세관원들 앞으로 걸어가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가슴 쪽을 향할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 화려한 유니폼 속에 효녀의 눈물과 죄인의 두려움이 함께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 거만한 세관원들은 짐작이나 할까요? 세관 검사대 앞에 섰을 때 제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보위부원들,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승냥이 같았습니다. 특히 해외물을 먹고 다니는 우리 승무원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 트집 하나라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소연 동무, 이리 와서 서라오. 험상궂게 생긴 보위부 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는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끈적하고 불쾌한지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 열어. 저는 손을 벌벌 떨며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지도원은 가방 속의 화장품, 옷가지들을 짐승처럼 헤집었습니다. 이건 뭐야? 한국산 라면? 동무, 비사회주의 물품 반입 금지인 거 몰라? 그는 제가 아껴 먹으려고 남겨온 컵라면 2개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쯧쯧. 사상이 글러먹었어. 이거 압수야. 가서 자아비판서 써. 그는 컵라면을 압수하는 척하며 제 주머니에 슬쩍 찔러 넣었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더 큰 걸 걸리지 않기 위한 저의 상납이었죠. 라면으로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몸수색까지 가면 끝장이었습니다. 몸수색도 해야겠지? 요즘 계집애들이 몸뚱아리에다 별걸 다 숨겨오던데. 지도원의 눈이 제 가슴 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 밑 브래지어 속에 숨긴 유리 약병 2개. 만약 그가 손을 대면 바로 걸리고 맙니다. 동무, 가슴이 좀 큰 것 같은데? 뭐 숨긴 거 아니야? 그는 음흉하게 웃으며 검열복 막대기로 제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탁, 탁. 딱딱한 유리병에 막대기가 닿는 느낌이 났습니다. 식은 땀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닙니다. 동지, 제가 감히 무슨... 저는 최대한 당당한 척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숨긴 건 장군님을 향한 불타는 충성심뿐입니다. 제 기세에 놀랐는지 아니면 뇌물 받은 컵라면 때문인지 지도원은 주춤했습니다. 하, 이 동무 아주 당차구만. 그래, 통과. 다음. 살았다. 검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속옷 속에 숨긴 약병 때문에 가슴 밑이 짓눌려 아팠고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집으로 달렸습니다. 아버지, 소연이 왔어요. 집에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더 마르신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더 차올라 배가 터질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고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소연이 왔네. 고생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품속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유리병에 제 체온이 묻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알부민이에요. 중국에서 제일 좋은 거로 구해왔어요. 이거 맞으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팔뚝은 뼈만 남아 주사바늘을 꽂을 곳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약을 주사하는 동안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아주세요.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약 구해올 테니까. 제발. 약을 맞고 난 아버지는 조금 편안해진 얼굴로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렸다는 안도감에. 하지만 저의 이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소연 동무, 급하게 비행 스케줄이 잡혔다. 내일 당장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라. 네. 지도원 동지, 저 어제 막 귀국했는데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며칠만이라도. 시끄러워. 장군님의 명령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안 가면 사상 검증받을 줄 알아. 당장 나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제 겨우 약 한 병 마쳤는데 조금만 더 곁에 있고 싶은데 당은 저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제 등 뒤로 아버지가 힘겹게 부르셨습니다. 소연아, 가지 마라. 아범 곁에 있어 다오. 아버지의 눈빛이 무언가를 예감한 듯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가면 저는 잘리고 아버지 약값도 벌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금방 다녀올게요. 갔다 와서 더 좋은 약 사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아버지 손을 한번 꽉 잡아드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호텔 방은 감옥처럼 좁고 차가웠습니다. 비행 내내 손님들에게 억지 웃음을 파느라 입에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었지만 제 온 신경은 평양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 기운은 좀 도셨을까? 숨쉬기는 좀 편해지셨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항구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저는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복도에 있는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보이부 지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떨리는 손으로 평양 옆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가고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소연이니?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저예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소연아.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니? 아주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왜요? 약 드시고 좀 괜찮아지신 거 아니에요? 소연아, 마음 단단히 먹어라. 내 아버지, 어젯밤에 돌아가셨다. 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머니의 울음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내가 떠나고 계속 내 이름만 부르시다가 밤에 주무시듯이 가셨어. 임종도 못 지키고 불쌍해서 어쩌니.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내가 목숨 걸고 약을 구해왔는데, 속옷 속에 숨겨서 그 수모를 겪으며 가져왔는데, 그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셨다고요? 아, 뒤늦게 터져나온 비명이 호텔 복도를 울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깟 비행이 뭐라고, 당의 명령이 뭐라고, 아버지 혼자 두고 가서 내가 아버지를 죽였어. 가지 말라던 아버지의 애원하는 눈빛을 외면하고 유니폼을 입고 나오던 제 자신이 저주스러웠습니다. 평생 당에 충성하다 헌신짝처럼 버려진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약값 하나 벌겠다고 몸까지 팔아가며 충성 경쟁을 했던 나. 우리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지도원 동지가 뛰어와 저를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리소연 동무,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당장 방으로 들어가.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지도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이거 놓으란 말이야. 제 눈에서는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임종도 못 지키게 하고, 약도 못 쓰게 하고, 내 아버지를 돌려내. 살려내란 말이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지도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동료들에게 끌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붉은색 고려항공 유니폼. 평양의 꽃이라 불리던 그 옷이 이제는 아버지의 피를 묻힌 수의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이 옷을 입고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불효녀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평양에 돌아가면 나는 아버지를 죽인 그 체제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더 이상은 저 역겨운 유니폼을 입고 거짓 웃음을 팔 수 없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갈 수 없는 죄인이라면 차라리 영원히 사라져주는 게 낫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유니폼 상의에 달린 김일성 배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비행기 그만 탈래요. 저 좁은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 약값 걱정하며 살지 않을래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허름한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권은 찢어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 리소연이 아닙니다. 그저 자유를 찾아 떠도는 이름 없는 탈북자일 뿐입니다. 저는 호텔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 아래 자유의 땅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호텔 창문을 넘어 목숨을 건 도주 끝에 저는 대한민국 품에 안겼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고 하나원을 나오는 동안 제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제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 저는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을 대접받았습니다. 평양에서는 그토록 먹고 싶었던 이 밥의 고깃국이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옥수수 죽 한 그릇, 제대로 못 드시고 돌아가셨을 아버지가 생각나서
밥그릇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승무원 유니폼 대신 서울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하는 일은 비슷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웃으며 제품을 설명하는 일.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의 얼굴이라며 강요된 가짜 미소를 지어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저의 능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급날 제 통장에 찍힌 돈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 돈은 목숨 걸고 속옷 속에 숨겨온 꼬깃꼬깃한 $1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땀 흘려 번 깨끗하고 정직한 저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악몽을 꿉니다. 공항 세관에서 보위부원이 제 가슴을 뒤지는 꿈, 아버지가 소연아, 가지 말라며 애원하는 꿈. 그럴 때면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속옷 속에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백화점 건강식품 코너로 갔습니다. 북한에 홀로 남으신 어머니께 보낼 약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일 좋은 종합 비타민이랑 관절약 주세요. 아, 그리고 간에 좋은 영양제도요. 점원이 내어주는 영양제 병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겨우 구할 수 있었던 그 귀한 약들이 여기서는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흔해서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 좋은 세상에 조금만 더 살아계시지. 제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약 다 사드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가셨어요? 저는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께 보낼 짐을 싸며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약 한 병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불효녀 소연이 용서하세요. 아버지한텐 약 한 번 제대로 못 써봤지만 어머니만은 제가 꼭 지킬게요. 그러니 부디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주말이면 저는 가끔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 갑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거대한 비행기들을 바라봅니다. 옛날에 저 비행기는 저에게 감옥이었습니다. 달러를 벌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숨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치는 비행기는 자유의 날개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내가 원하면 언제든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자유. 저는 더 이상 하늘을 날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날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땅 위에서 제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제 이름은 리소연.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화장품 매니저이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원한 딸입니다.